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법인 한림의 김동이라고 합니다. 앞서 그 사무관님이 설명해 주셨던 부분과 이어서, 시약처, 그 다음에 해썹 인증원에서 수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 지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어, 작년에 했던 수행 성과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자 간단하게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짧지만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성과 위주로 간단히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순서는 2023년도 식품 수출 통관단계 지원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그 지원 대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슈, 그다음에 어떻게 좀 해결을 했는지 대한 간단히 설명하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설명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23년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님 설명하신 대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안을 서비스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출 상대국이 갖고 있는 수입 통관 검역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렸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식품을 수출할 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죠.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규제가 대동소이한데 한국에 있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이 수출 상대국에서 수입될 때 대체 어떤 절차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바이어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 답답한 부분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 비과세 전벽에 대한 대응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세 장벽 비과세는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관세 장벽인데요. 이 관세 장벽은 쉽게 말해서 수출을 준비를 다 했는데, 수입국의 바이어가, FTA 협정국이면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부가적으로 관세 장벽 대응에 관련된 서비스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본 사업을 하면서 업체를 이제 1에서 2배 정도 방문을 직접 하고 대면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그때 다양한 것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 무역 관련돼서 관세 관련돼서 했던 내용들을 모르는 것들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그 부분도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진행 경과입니다. 보통 연초에 이제 계약이 되고 지원 업체들을 받게 되면 4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지원 대상 업체가 총 9개사 15개 품목으로 식품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소스, 인스턴트 커피, 음료, 그다음에 면류, 그다음에 건강용식품 일부가 추가가 돼서 다음과 같은 상대국,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EU 그 국가들, 그다음에 영국까지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맞춤형 규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 개시는 4월부터 11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원 대상 업체에게 사전에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재 겪고 있는 뭐 곤란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출은 언제쯤 개시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질문을 받고 그 정보를 듣고 직접 담당자분과 연락을 통해서 방문해서 그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컨설팅 진행 사항에 대해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랑 해썹인증원의 담당자께서 직접 업체들을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규제기관이 방문한다 그러면 당혹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규제에 관련된 게 그런 미팅이 아니라 식품 제조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청취하고자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는 거니까 혹시라도 올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식약처 담당자분들과 해썹인증원 담당자분들이 같이 이제 참석하게 되면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애로사항을 듣고자 온 거니까요. 자, 컨설팅은 작년 11월에 종료가 됐고요. 음, 지원 대상 기업의 절차, 그 식품 수입 절차, 그 다음에 사전 대응 방안을 정리해서 마련하고 그 식품첨가물 규정보도 일부 확인을 합니다. 이 교체 정보들이 시시각각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한국 기준에 따라 표시 기준이 있듯이 각 수입국도 표시 기준이 라벨링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 규정을 확인해서 라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도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 FTA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에 대한 주요 이슈랑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 한 6가지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사가 수출을 한 이후에 바이어로부터 통관을 위해서는 취지에 대한 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연락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라는 거죠. 여기 이번 그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취지는 육아공품인데요. 육아공품에 대한 수입국에 대한 그런 검역 기준, 규제들이 조금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육아공품 수출할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제역 발병 국가에서 생산되는 육아공품을 수입을 꺼려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치즈를 원료로 하시는 그런 제조업체 분들께서는 한국산 치즈를 쓰는 게 아니라 수입산 치즈를 사용하는데 그 구제역 발본국이 아닌 좀 청정국이라 할 수 있죠. 뭐 네덜란드, 호주 이런 쪽에서 제조된 원료 치즈를 수입해서 제품 생산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 기업의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규제 이유와 그 대응 방안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규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육아공품에 대한 검역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한국산 치즈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기준 교육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지방 함량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조 과정에 있어서 열 처리했는지, 살균 처리했는지, 열 처리는 뭐 73도씨 이하의, 저온에서, 살균 처리를 했는지, 뭐 15초 살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치즈를 직접 생산한 해외, 네덜란드 또는 호주, 뉴질랜드 측에다가 직접 연락을 해서 GMP, COA, 원산지 발행 위생증, 검역증을 말합니다. 검역증. 그다음에 치즈 원산 제조업체의 위생 표준 작업 절차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그 제품에 들어간 치즈가 문제가 없다는 걸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이 가능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라벨인데요. 라벨 하시기 좀 어렵죠. 이거는 저도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어로 표기하거나 혹은 현지어로 표기해야 되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데요. 그리고 국가마다 라벨 관련된 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라벨을 짜는데 저도 최대한 많이 고민하면서 라벨 초안을 작성을 해드리는데 아, 이게 제가 짜드린 라벨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지 바이어와 상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라벨이 이제 직접 이제 생산자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라벨을 붙였다 하더라도 현지 들어갔을 때 현지 식약처에서 이 라벨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 라벨을 다시 부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선 해외 수출 상대국 혹은 바이어와 라벨을 교차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의 라벨은 인스턴트 커피고요. 두 번째는 태국으로 나간 음료입니다. 제가 영어로 라벨을 드렸어요. 태국은. 그런데 태국어로 번역을 해서 당해 주셔서 이 제품이 성공적으로 수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수출 상대국에서 다양한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난감하실 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외 수출을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수출을 잘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서류를 달라고 하지? 라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해외 뭐 전시회 나가고 마케팅도 하면서 수출을 간신히 이제 계약을 따내서 물건이 나갔는데, 아, 서류가 필요하네. 이 서류 어떻게 출력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출 식품에 대한 영문증명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수출하고자 하는 내용의 정보를 기재하면 해당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모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수출 위생 증명서, 자유 판매 증명서, 제조 증명서 여기까지는 영문 형태로 제조 증명서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네 번째, 건강기능식품 한에서는 별도로 영문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 있어야만 발급이 되는 겁니다. 수출할 예정일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 신고를 진행하고 나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영문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식약처 안전나라 식품안전화 홈페이지에서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그렇게 어려웠지 않을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품목분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품목분류는 수출 혹은 수입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폼블루를 HS 코드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HS 코드를 다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제품, 그리고 생산한 제품, 우리가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뭐 가전제품 산다든지, 뭐 공산품을 구입하다든지 모두 다 HS 코드가 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수출하는 물품 혹은 수출하려는 제품이 HS2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떤 HS 코드를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HS 코드가 실제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HS 코드는 수출 신고 시 당연히 대한민국 세관에 신고가 되고요. 수입국에 역시 HS 코드를 신고하게 돼 있고 수입 관세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HS 코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HS 코드가 안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HS 코드, 즉 품목 분류는 식품 가공도 투입되는 원재료 등 함량에 따라 상이하게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식품 유형이 분류되는 기준과 상이합니다. 뭐 과자류, 뭐 아니면 뭐 면류 이렇다 하더라도 그 과자류, 면류가 HS 코드와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풍업 분류는 식품의 가공도, 원재료 이런 기준에 따라서 국제 협약에 따라 나타나는 거고요. 식품 유형 분류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하셔서 우리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데 왜 HS 코드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기타 식품이 분류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계신데 품목 분류와 HS 코드 그다음에 식품 유형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 업체, 그 지원 업체에서 컨설팅하면서 발생했던 이슈 사항인데요. 유사 제품 품목 분류 밑에 표를 보시면 HS 코드 제1904 905에 분류되는 이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햇반 아세요? 햇반? 아니면 반제조, 반조리된,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나 뭐 가볍게 열을 가하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곡류인데, 붉은색으로 보시면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 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은 1904로 분류한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1006으로 보실게요. 1006, 205에 보시면 균열이 다소 있는 단립종 쌀로서 열처리 정도는 5에서 10분 찐쌀, 그 다음에 30분 찐쌀은 곡물과 완전히 변성됐다. 그리고 곡물 구조가 비슷한 것과 쌀 내부 조직이 열처리로 인해서 일부 변성된 나달의 것과 외 두 종은 완전히 분리되어 부분적으로 조리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데 5에서 10일 소요된 쌀과 내부 구조가 다르다. 그러므로 1906에 분류한다. 즉 정리를 하면 내부 구조가 변성되고 완전히 파괴된 거는 1904로 분류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건 1006으로 분류합니다. 1006은 쌀이고 1004는 베이커리 제품이에요.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HS 코드가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하시는 제품에 대한 HS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FTA 컨설팅도 같이 이제 부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 지금 보실게요. 자, 저희는 곧 해외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 바이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여 당사가 직접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를 보냈으나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경험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업체 제조하신 분, 이 업체는 이제 배즙을 만들어서 해외로 이제 수출하게 됐는데 당연히 그 원재료로 쓰이는 배는 국내산 배겠죠.
배 좋잖아요, 우리나라 배. 달고 맛있고. 그 배로 음료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국내산이라 생각을 해서, 배를 구매할 때 했던 원산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원산지 증명서를 보냈지만, 헤이바이어는 FTA 협정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었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게 그다음에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본입니다. 그 원산지 증명서는 업체 담당자가 직접 발급하는 게 지금 뭐 자기들 뭐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한 아세안 FTA는 협정에 따라 관세청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수입국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원산지 증명서가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한번 볼까요? 자, 2009-89에 해당하는 이 제품입니다. 예, 과일, 과채 주스예요. 주스인데 원산지 기준은 넘어가고요. 밑에 보시면 붉은 박스를 보실게요. 이 제품은 원산지 증명서가 없다면 베트남 바이어 입장에서는 30%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1,000원짜리 수입하면 300원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제조자, 수출한 한국의 제조자가 FTA 협정 세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만 해준다면 세율이 없습니다. 0%대요. 그럼 당연히 태국 바이어는 요청하겠죠. 필요하겠죠. 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HS 코드는 상당히 중요하다. HS 코드가 달라질 때마다 세율도 바뀝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원산지 기준,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지에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S 코드를 정확히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잠깐 전 화면 볼까요? 이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저희는 소스를 개발해서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는데 캐나다 바이오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 요청에 미리 대응하고자 하는데 원산지 판정해서 충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기사에서 수출하는 기타 소스류 2103-90 HS 코드 2103-90 기타 소스는 한 캐나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 결정이 6단위 세금 기준이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거는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6단위 세금 기준은 CTSH 약자로 부릅니다. 6단위 세금 기준이며 원재료의 HS 코드를 확인한 결과 6단위 세금과 완제품과 동일한 원재료가 있으며 즉 완제품이 2103-90인데 원재료도 2103-90의 원재료가 있다. 그리고 미소 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세 번이므로 해당 재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포괄 확인서가 없으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6단위 세분 기준이라고 하면 HS 코드 2103-90의 6자리 그리고 원재료가 2103-90이라면 변경이 되지 않은 거죠. 세 번이 같기 때문에 해당 원재료가 한국산이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 번 변경 기준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포괄확인서, 이게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이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구비된다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포괄확인서를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어렵죠. 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서 자세하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TA 관련된 게 왜 이슈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수출하는 대표 품목, 면류, 주미김, 과자, 음료, 기타, 소스류 보시면 HS 코드가 다 상이하죠. 자,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아세안, EU 몇 개 국가만 FTA 협정을 나열해놨는데 몇 개 국가는 보더라도 기본 세율과 협정 세율에 대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단 중국은 제외합니다. 중국은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나가면 고세율을 먹입니다.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나 아세안 이런 국가들 보면
상당히 중요하겠죠. 국가별로, 아시안 식별별로 세율은 다 상이하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되면 모두 다 0%고 수입국 바이어는 원산지 증명서 구비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다. FTA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원 성과입니다. 작년에 9개 수혜 기업 중 6개 기업이 9개 품목에 대해 수출이 진행했습니다. 사정상 업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요. 그 해당 제품의 유형들, 그다음에 상대 국가 수출이 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증빙은 수출 신고 필증으로 증빙을 하고요. 음, 당연히 6곳 업체, 모든 9곳이 모두 수출했으면 좋겠지만, 6곳에서 9개 제품이 수출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이 이 수출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수혜 기업에게 유용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표를 만들었고요. 2019년 시범 사업, 이 용역 사업이 시범 사업을 했었고 벌써 2024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긴 해요. 왜냐하면 지원을 하시는 기업들 대부분 인터뷰를 해보면 수출을 할 거다. 수출할 예정이다. 처음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해외 바이오와 계약이 잘 안 돼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불가능한 지점이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정리하면요. 이 식약처, 그 다음에 해썹인증원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지원 성과들 한번 보실게요. 식품 수출 역량을 당연히 강화시키겠죠. 그다음에 물류 흐름을 원활화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국이 도착했는데 그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혹은 한국의 수출자가 서류를 즉시 제공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창고에 계속 쌓아둬야 되고요.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은 급하겠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서류 대응이 된다면 바로 창고에서 바로 통관당에 넘어가서 신속하게 통관되고 바로 물류 좀 창고를 통해서 다 바로 마트에 뿌려진다든지 소비자한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흐름 원활하고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FTA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바이어에게 원산지 매수 제공하고 그다음에 역량 FTA 원산지 관리 강화 물류 흐름 원활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식품은 안전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서 서류나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수년간 이 컨설팅의 용역 사업 수행사로 한번 참여해 본 결과 수출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우리 제품이 바이어에게 도착했을 경우에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어떠한 피드백도 없는 상태에서 통관이 불어대거나 그리고 왜 통관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뒤에 발표가 있을 그 나라 기준 규격에 맞춰서 시행되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전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 해결한다면 우리 K푸드 발전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본 발표를 들어주신 여기 계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설명회 중에서 사전 안전성 검사 부분을 맡은 한국 SGS의 조희라라고 합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된 그런 어떤 현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5년간 식품 관련된 수출이 항상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식품 관련된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었던 것은 한류에 대한 열풍도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저희 한국 식품들이 해외에 진출을 했을 때 부적합을 당해서 다시 이제 뭐 리콜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동안 해외로 수출을 했던 제품들 중에서 식품이 통관 거부가 되었던 그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중국, 뭐 대만, 미국, 일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대략 100건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합이 됐었던 사유들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이 통관 거부가 되었던 이유들이 라벨에 대한 부적합이라든지 성분에 대한 부적합,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적합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체에서 해외로 수출을 하실 때 각국의 기준 및 규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수출을 하셨을 경우에는 각국에서 이제 다시 통관이 거부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국에 대한 이런 식품의 기준 규격에 대한 이해 없이 수출을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2024년에 진행될 그런 사업 소개에 앞서서 2023년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국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각의 업체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대신해서 각국의 그 기준 규격을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준 규격을 확인을 하더라도 각국에서 요청하는 그런 실험 방법에 맞춰서 그 실험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국에 맞춘 그런 시험 방법을 저희 한국 SGS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하고 영문 성적서를 발행함을 통해서 수출하시려는 제품이 각국의 기준 규격에 맞고 안정성 검사가 통과된 제품이다. 라는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국가는 총 11개 국가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유럽 쪽,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상품은 총 25개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식품이 20개, 건강기능식품 5개 이렇게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봤을 때는 뭐 소스라든지 커피, 뭐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다양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행했었던 대부분의 것들에 대한 결과를 공유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사업을 참여를 하셔야 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이제 건강기능 식품을 수출하시려는 업체셨습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사실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해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시기는 하시나 내 제품이 중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유형으로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식품으로 이제 수출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 자체도 이제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업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진행을 했던 거는 업체랑 이제 미팅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품에 대한 스펙을 이제 받은 다음에 중국 쪽 저희 지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어떻게 중국 내에서 수출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컨설팅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요청했었던 이유는 중국에서도 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느냐 아니면 식품으로서 분류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준 및 규격이 다 바뀌고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중 고체 음료에 해당하는 기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했을 때 이 업체에서 진행했었어야 할 안전성 검사에 대한 그런 항목인데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품 중 고체 음료에 해당하는 그런 규격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제품 자체는 같더라도 신고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기준 규격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형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나중에 이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쪽에서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가 제가 고체 음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체 음료가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음료 중에서 음료도 뭐 한국에서도 세부적으로 여러 개로 나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는 더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음료 중에서 또 스포츠 음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좀 밀고자 하는 게 운동을 한 다음에 이 제품을 섭취를 하면 좀 체력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시고자 했는데요. 근데 고체 음료 중에서도 이제 중국에서는 스포츠 음료라는 유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스포츠 음료 안에서도 운동 후, 체력을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마셔야 하는 음료, 아니면 뭐, 운동 전에 마셔야 하는 음료, 운동을 하면서 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마셔야 하는 음료,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유형이 더 다양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그 유형마다 또 기준 규격이 달랐기 때문에 유형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했었던 예시로는 원료 리뷰에 대한 예시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원료라고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원료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시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그리디언트 리뷰를 맡긴 예시에 대한 레포트를 좀 제가 띄워놨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업체에 조금 그 원료들의 배합비나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일부 내용들은 좀 지우고서 이제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중국에서도 사용 가능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원료 같은 경우 yes, no restriction 이라고 해가지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원료는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런 제한 사항이 없다라고 이제 중국 쪽에서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밑부분에 여섯 번째 거를 보시면 비타민 D3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스와는 다르게 yes, 허용은 가능하지만 restricted use라고 해서 어떤 제한이 있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 제한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금 그 일부 그 원료들을 가려놓기는 했는데, 일부 원료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서는 사용 가능한 원료이지만 중국에서는 사용 가능한 원료로 등록되지 않아서 그 원료는 제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원료 A는 이 제품의 주된 원료였는데요. 이 원료 A가 중국에서는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제품은 뭐 중국으로 수출을 하실 수는 없는 제품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수출은 하지는 못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인그리디언트 리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수출을 하셨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을 하는데 뭐 시간적, 비용적 이런 거를 다 투자를 하셨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다 통관 단계에서 다시 부적합될 수밖에 없어서 뭐 시간과 조금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그런 사례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뭐 원료라든지 그런 기준 규격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나 저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뿐더러 그 중국을 예시로 한다면 중국에서는 집이라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시험한 그런 성적서들만 이제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이에 대한 그런 시험법들을 다 세팅을 해서 그런 성적서를 발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문 성적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저희의 배경은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뭐 식품은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건설이라든지 전자전기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0여 개국 이상에서 식품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170여 개 이상의 식품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업체들이나 일반 개개인들은 그 각국의 기준 규격을 찾는 것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경로 자체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확인을 하시지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외부 해외 지사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그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올해에 해외 수출을 이제 희망하시는 업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표입니다. 우선 그 뒤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는 프로토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기준 규격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을 예시로 들자면 유형별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서 어떤 뭐 이화학적인 검사는 어떤 걸 맡아야 되는지,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맡아야 되는지, 그리고 기준 규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그 각국에 수출하시려는 해외 규격에 맞춰서 어떤 항목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레포트로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라벨 리뷰 서비스는 말 그대로 라벨을 저희가 다시 리뷰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라벨을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영문으로 이제 제작된 라벨을 저희 쪽에 이제 보내주시면 그 세부 표시 사항에 맞춰서 이 제품이 라벨이 정확하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영양성분 표시라든지 원료의 명칭이라든지 뭐 알러젠 표시 사항이라든지 폰트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그리디언트 리뷰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기준에 맞춰서 첨가하신 그런 인그리디언트들이 허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영양성분 분석입니다. 영양성분 분석은 요거는 한국 SGS에서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미국을 예시로 들자면 미국에서는 14대 영양성분을 이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샘플을 보내주시면 이거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영문 성적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포지션 65에 대한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건 미국 쪽에서도 캘리포니아 쪽에 수출을 원하시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이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에 준수하는 경고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된다를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성 검사입니다. 수출하시려는 국가의 기준 규격이 어떤 건지가 이제 확인이 되신다면 저희 쪽에 어떠어떠한 분석 항목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품을 받아서 분석을 진행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문 성적서까지 발행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표로 보여드렸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 서비스인데요. 프로토콜 서비스는 제가 앞서서 한국으로 치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유형별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드리는 레포트는 중국으로 이제 조미김을 수출하는 업체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프로토콜 레포트를 내어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화학적인 거에는 뭐 어떤 항목들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납과 카드뮴, 파툴린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테스팅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뭐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기준은 어떤 거다. 이런 것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벨 리뷰 서비스입니다. 라벨 리뷰 같은 경우에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패스, 그리고 석세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성적서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항목들은 뭐 인그리디언트에 대한 리뷰도 간략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띄워드린 것들은 라벨 리뷰 중에서도 인그리디언트 리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시려는 이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인그리디언트 리스트가 업체에서 초반에 이제 라벨을 작성해 주셨던 걸 저희 쪽에 보내주신 거고, 하단에 있는 게 저희가 이것들을 검토해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지 레포트화해서 이제 업체에게 전달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인그리디언트에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커렉티브 액션에 상세하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예시로 들자면 제가 노란 색깔로 음영을 쳐놓은 부분이 이제 부적합된 이유 아니면 뭐 좀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업체에서 저희 쪽에 맨 처음 1차적으로 주신 원료 리스트를 보시면 모디파이드 스타치라고 해서 저희 쪽에 이제 원료명을 작성을 해주셔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은 게 이런 그 모디파이드 스타치는 미국에서 흔하게 쓰는 그런 명칭이 아니다. 푸드 스타치 모디파이드로 변경을 해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떠한 법규 레퍼런스는 21 CFR 171-892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쭉 읽어보시면 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료로서 그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냥 모짜렐라 치즈만 썼다라고 이제 표기를 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셨는데,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 모짜렐라 치즈가 어떤 전체 원료로서 만들어졌는지까지 기재를 해라.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떠한 레퍼런스 때문이다.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체크박스에 넣어뒀던 게 그 포타슘 포스페이트 다이아베이직이라는 원료를 이 업체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저희 쪽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이러한 그 원료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이렇게 바꿔라. 뭐 요런 거에 대한 어드바이스까지 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업체에서는 뭐 쓰면 안 되는 그런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보다는 뭐 이런 명칭은 이렇게 A를 B로 변경해라. B가 더 미국에서 사용하는 게 통용되는 명칭이다. 아니면 더 원료를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써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가 기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코멘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건 영양성분 표시인데요. 이것도 라벨 리뷰에 해당하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이제 그 영양성분의 표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세부 항목들도 다르고, 그 다음에 반올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서빙 사이즈라든지, 이런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원하실 경우에 뭐 성적서, 영양성분에 대한 성적서를 주셔도 좋고, 이런 표시사항을 직접 만들어 주셔도 좋고, 이거를 저희 쪽에 주시면 반올림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게 어떠한 그 레퍼런스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것까지 다 커렉티브 액션으로 레포트에 다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을 보시면 알러젠 표시사항에 대한 것도 다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러젠이 어떠한 것들을 뭐 표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를 저희 쪽에 뭐 커렉티브 액션에 다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웨이시라든지 이런 표기 방법에 대한 것들도 다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고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 어드바이즈를 해주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65에 대한 그런 경고 문구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도 수출을 할 거라면 이런 거에 대한 경고 문구를 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그리디언트 리뷰라는 또 다른 서비스입니다. 앞서서 라벨 리뷰에도 인그리디언트 리뷰가 이제 간략하게는 속해 있는데요. 라벨 리뷰를 하시기 전에 인그리디언트 내 제품에 대한 원료들이 그 적합한지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싶을 경우에는 인그리디언트 리뷰만도 따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는 어, 인그리디언트를 뭐 A라는 명칭에서 B로 바꿔라. 그 다음에 뭐 제한 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어떠한 제한이 있다. 아니면 제한이 없는 것들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원료로서 사용이 안 된 것들은 원료로서 사용이 안 돼서 등록 후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었던 영양성분 분석 서비스입니다. 저희 쪽에 샘플을 주시면 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하고 영문 성적서를 내어드린 건데요. 저희 쪽에 샘플 보내주시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 기준에 맞춰서 영양성분 성적서를 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포지션 65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미국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이제 수출을 하시려는 그런 업체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제품을 판매를 원하시면 제품 내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문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포지션 65를 들어가 보시면 그 해당하는 물질이 한 90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 900가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 900개 중에서 내 제품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리스트를 사실적으로 뽑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크리에이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프로포지션 65 크리에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요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이 제품은 어떠어떠한 검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어떠한 추천되는 항목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쪽에 의뢰를 주셔도 되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주셔도 되고 검사를 하시면 내 제품에 그 유해한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쪽에 프로포지션 65 다시 어세스먼트라는 서비스를 의뢰를 주시면 내 제품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다음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 법규에 맞춰서 어떠한 그 경고 문구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여드리는 예시는 프로포지션 65 크리에이션을 저희가 레포팅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시려는 업체였는데요. 제품의 상세한 스펙과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원료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이 제품의 900여 개 중에서 어떤 제품들을 검사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그런 레포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포트를 통해서 업체 자체적 또는 아니면 저희 SGS 쪽에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예시로서 뭐,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이러한 항목들이 제품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성적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서를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 어세스먼트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 성적서와 그 크리에이션에 있었던 것들을 비교하고 다시 계산을 해서 뭐 이제 캘리포니아 그 프로포지션 65에 해당하는 그런 법규에 맞춰서 하루 섭취량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패스 또는 페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합, 부적합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은 같은 경우에서 부적합에 대한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요. 수은에 대해서 부적합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을 보시면
그 캘리포니아 65 경고 문구에 이 제품은 뭐 수은 같은 게 있고 그거에 의해서 어떠한 인체에 유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고 표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추천 문구까지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라도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띄워드린 이 주소 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저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국제인증팀장 박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도 수출 식품에 대해서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사업 개요, 사업 세부 내용,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업체들이 제외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 수출국의 규제 정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진입 장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출 부적합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해외 주요국의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식품은 292건, 원인별로는 355건이 부적합하다고 발생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41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88건, 일본이 31건, 대만이 23건, EU가 9건이었으며 원인별로는 표시 위반이 97건, 부적합한 식품 첨가물 사용이 48건, 미생물 기준 수치 초과가 47건, 잘못된 잔류 농약 검출이 3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출국의 규제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식물과 축산물의 경우 식물은 병해충, 축산물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식물 검역 과정을 거치는데요. 국내 산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이제 그 수출국으로 들어갈 때에 지금 햇섭 등의 위생 기준, 그다음에 잔류 농약, 식품 첨가물의 기준,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 기준, 용기 포장의 품질, 소재 기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의 표시 등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규제를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적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 또한 저희 인증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에 규제 및 통관 절차 정보 부족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지원 사업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통관 단계 지원 사업이 시작된 거고 이제 올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사업으로 저희 원에서는 규제 상담, 수출 통관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고 사전 안전성 검사 부분은 식약처와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지원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지원 내용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원이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맞춤형 규제 상담으로 수출 상대국의
통관 단계에서 최신 규제 정보에 관련해서 무상 상담을 제공해 드릴 거고, 그리고 수출 통관을 할 때에 필요한 관련 서류 리스트를 제공해 주고, 그 준비 서류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전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지원 바우처와 연계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출 상대국의 기준으로 지금 수출을 희망하는 그 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매치, 그리고 중점 검사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문 검사 성적서를 이제 발급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중기부 수출 바우처로 해드릴 거고, 그 작년에는 저희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저희 원에서 전부 이제 규제 상담과 사전 안전성 검사를 모두 지원을 했었었는데요. 21년도에는 17개소 21개 품목을 지원을 했고, 22년도에는 12개소 26개 품목, 그리고 23년도에는 9개소 25개 품목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그 식약처와 그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바우처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업체 신청 및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업소 중에 인증원과 식약처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약 10개 업소 내외로 그 선정을 해서 선정된 업체를 중소기업 중기부에 보내면은 그 적합성 검토 후에 바우처, 가상 쿠폰이죠. 가상 쿠폰을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 기간이 바우처의 총액,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50에서 70%, 기업 부담금은 50%에서 30에서 50% 그 재원으로 바우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우처를 보유한 그 참여 기업이 그 수행 기간인,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 안전성 검사 기간을 선택을 하셔서 그 사장 안전성 검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요 비용을 수행 기간은, 그러니까 이제 사장 안전성 검사 기간이죠. 운영 기간에 그, 그 검사한 내역과 비용을 보내서 정산을 받는 형태입니다.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올해는 그 약 10개 정도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신청 국가나 품목에 따라서 그 업소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접수되고 추천된 업체를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저희가 신청서를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접수를 받고, 또 관련 협회로부터 추천한 업체를 그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거고요. 선정하게 되면은 협약 체결을 통해서 수출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사업에 그 참여한 식품 수출업체 선정 기준을 보게 되면은, 기준은 건전성, 그리고 운영 계획의 준비도, 그리고 수출 계획 및 현지화 계획에 따른 수출 가능성, 사업의 이해도와 참여 목적 등의 추진 의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수출 현황 등을 전부 고려해서 사업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에 가산점을 드리는데요. 가산점은 그 해썹 의무 적용 업체와
브랜드 K를 가지고 있는 인증 업체를 우대해서 가산점을 드리는데 브랜드 K라는 것은 기술 혁신 인증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로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혁신 기술 기반의 뭐 소비재 명품, 대한민국 명품을 따서 그 대한민국의 K와 명품 마케팅을 위한 전략 그 브랜드를 상징해서 브랜드 K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내용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사전 규제 상담으로는 이제 뭐 구비 자료 목록을 제공하고 식품 유형과 매칭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대사관에 보내서 대사관에서 그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이제 규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어, 검사 항목 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검토를 통해서 타자 안전성 검사 기관인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저희가 SGS가 이제 선정이 돼서 SGS에서 했는데요. 그 SGS에게 그런 검사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또 말씀을 드리고 그 수출 상대국 통관 기준에 맞게끔 사전 안전성 검사가 진행이 돼서 그 검사를 다 한 다음에는 영문 검사 성적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 성적서와 규제 정보를 토탈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게 지금 상대국에 맞는 정보인지, 맞는 성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 다 해서 지금 업체에게 제공을 하고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수출 상대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그 신뢰도 확보와 부적합을 방지를 해서 업체의 손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원에서는 그 수출업체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출업체에서 이제 그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에 역량을 제고한다고 저희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간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사업과 그리고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법이 바뀌어서 생산 업체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 관리 대상 18개 품목에 대해서 맞춤형 기술 상담을 또 지원해 드릴 거고, 이 수출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매년 5년에 한 번씩 주기로 그 수출하는 업체 방문해서 실사를 하거든요. 그때 실사할 때 저희 팀에서 기술 지원을 해드릴 거고, 그 FDA에서 오시면은 또는 대만이나 작년에는 FDA 대만에서 왔었습니다. 오게 되면은 대응 기술 지원을 해드릴 거고, 또 지원이 끝나게 되면 그분들이 그 결과를 보내드려요. 그 결과를 토대로 사후 기술 지원을 저희가 또 해드릴 겁니다. 또한 저희 팀에서 하는 국제협력 ODA를 저희가 그 ODA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수출 지원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관심 있는 업체와 그 통관 단계 그 선정된 업체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기관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국내 식품 업체가 해외 진출을 할 때에 판로를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K푸드의 글로벌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업체에는 저희 국제인증팀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판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